네, 안녕하세요. 파이썬 프로그래밍 2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메모밍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개선된 이미지 컨버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OS 라이브러리와 간단히 실습 예제를 만들어 볼 겁니다. 저희가 저번에 만들었던 심플 이미지 컨버터에는 몇 가지 제한사항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정된 폴더 내에 원본 영상 파일의 포맷을 가진 파일만 있다고 가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폴더 내에는 서브폴더가 없다고 가정, 즉 무시하고 코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외사항을 처리하지 않고 코딩을 했었는데요. 이 중 1번은 저희가 해결을 했습니다. 해당 파일의 이름이 우리가 원하는 확장자로 끝나는 적을 체크해서 그 이미지를 변환을 해줬었죠. 네, 이번 시간에는 이 2번을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해야 할 라이브러리 중 하나인 os.pass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두 개의 함수를 저희는 사용할 건데요. os.pass.isdir 즉 is디렉토리 함수와 os.pass.isfile 함수를 사용할 겁니다. 이 두 개의 함수는 해당 경로에 있는 그 파일이 디렉토리 즉 폴더인지 아니면 isfile 파일인지를 true, false 값으로 리턴해 줍니다. 직접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경로를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저희 설정 파일에서 첫 번째 줄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open INI를 리드 모드로 열고요.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전체 경로를 세팅 리스트의 첫 번째에서 공백을 제거해 주겠습니다. 저희 다 앞선 강의에서 했던 것들이라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고 이 패스를 출력해 보시면요. 네, 이 패스 안에는 이러한 파일들이 들어있도록 하겠죠. 그러면 그 파일 목록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OS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임포트 해주겠습니다. os.listdir 함수를 이용해서 해당 경로 안에 있는 모든 파일의 목록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져와졌는지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당 폴더 안에 있는 모든 파일의 목록이 가져와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OS 안에 있는 pass 라이브러리 안에서 그 안에 있는 두 개의 함수를 사용해 볼 건데요. 네, 이 함수의 인자로는 어떠한 경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경로는 간단히 저희가 위에서 구해놨던 이 패스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바로 프린트 해보면요. false가 나오게 되죠. 왜 false가 나올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비교해 보기 위해서 저희가 패스를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패스는 위와 같은데요. 위와 같은 이 01 이미지 컨버터라는 것은 보시면 알겠지만 파일이 아닌 하나의 폴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sFile이라는 함수에 패스를 넣게 되면 당연히 이러한 false를 출력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os.pass.isDirectory 함수에 이 패스를 넣게 되면 아까와는 반대로 즉 true를 출력하게 되겠죠. 파일이 아니다, 폴더다 라는 말입니다. 그럼 바로 실습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nvert.ini 파일을 읽어드려서
위와 같은 3개의 변수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경로에 있는 모든 파일과 폴더명을 파일 리스트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요. 화면에 하나의 파일 폴더마다 한 줄씩 이름을 출력합니다. 단 해당 아이템, 즉 해당 파일이나 폴더가 파일이면 파일, 폴더면 폴더라는 것을 명시해야만 합니다. 즉 출력했을 때 pic.jpg 파일입니다 라는 것이 한 줄씩 출력이 돼야 합니다. 네, 여기서 앞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여기서 멈춰 주시고요. 먼저 코딩을 해보신 후 제 코드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챕터 11점 이그젬플로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설정 파일을 읽어와서 3개의 변수에 저장을 해야겠죠. read open 읽기 모드를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3개의 변수에 저장합니다. 그 전에 setting list라는 변수에 한 줄씩 읽어와서 리스트 저장을 하고요. 폴더 변수에는 setting 리스트에 첫 번째가 들어갈 거고요. 역시 공백을 제거합니다. 그 두 번째 source format이란 변수에는 세팅 리스트에 두 번째 거를 역시나 공백 문자를 제거한 뒤 저장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test format이란 변수에는 세팅 리스트의 세 번째 요소에서 공백 문자를 제거합니다. 네, 하나만 출력해 보겠습니다. 네, 경로가 잘 들어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요. 그럼 계속해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파일의 목록을 뽑아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OS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해야 할 겁니다. 해당 경로 안에 있는 모든 파일의 리스트는 os.list 디렉토리 함수에서 경로는 현재 폴더라는 변수에 들어가 있죠.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문을 돌면서 해당 파일이나 폴더의 이름을 바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요. 이제 이 각각에 대해서 이게 파일인지 폴더인지를 옆에다가 하나씩 출력해 주면 이 실습 예제가 마무리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포문은 그대로 두고요. 이런 반복문 안에서 아까 저번 시간에 배웠던 if 문을 활용하겠습니다. 만약에 os.path.is dir, 즉 이게 디렉토리면 해당 파일의 이름에다가 화살표 폴더입니다를 출력하고요. 그게 아닐 경우는 폴더가 아니면 당연히 파일이겠죠. 그게 아니면 프린트 f의 이름에다가 파일입니다를 출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것이 경로인데요. 현재 이 f라는 곳에는 이러한 파일의 이름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파일의 이름을 넣는 것이 아니라 이런 파일 이름에 전체적인 경로를 넣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파일의 패스는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위에서 갖고 왔던 이 폴더 경로에다가 더하기 백슬래시를 넣어 주시고요. f라는 이런 파일 이름을 넣어 줘야 합니다. 이런 경로에 이런 파일 이름까지를 넣어 주어야 이 파일 패스 안에 해당 이 파일의 전체적인 경로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파일 패스를 인자로 넣어 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면 해당 실습 예제 7번이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파일입니다. 전체가 다 지금 현재 파일인데요. 확인을 위해서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새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요. 테스트 폴더입니다. 만들어 주시고요.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 보시면 쭉 나오고 방금 만들었던 테스트 폴더입니다 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폴더 이름이 나오고 이건 파일이 아니라 폴더라고 제대로 출력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실습 예제 7번에 대한 코드고요.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10번째 줄까지는 무리 없이 이해를 하실 거고요. 11번째 줄도 파일 객체 자체가 리스트 자체 객체가 어떤 반복자이므로 본문에 들어가서 도는 걸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F에는 각각의 파일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을 이해하실 거고요. 아마도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하면 이제 이 부분이실 건데요. 이 폴더라는 변수는 제 걸 기준으로 하면 현재 이 이미지 컨버터라는 이 폴더의 경로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 만약에 챕터 4.py라는 파일을 접근을 하게 된다면 이 파일의 경로는 바로 보시면 해당 경로를 보시면 코드1 이미지 컨버터 안에 있는 챕터 4.py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해당 폴더까지 이동한 후에 백슬래시를 이용해서 해당 파일의 이름을 붙여주면 그 파일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경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전체적인 경로를 인자로 넣어준 것이죠. 여기서 중간에 이 백슬래시 두 개의 의미는 뭐냐면요. 저희가 봤을 때 이런 폴더 경로를 나타낼 때 어떤 폴더 안에 있다를 나타낼 때 이런 백슬래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파이썬에서 이런 백슬래시를 나타낼 때 이런 문자열 안에서 해당 백슬래시를 나타낼 때 하나를 사용하면 직접 프린트문을 하면서 보여드리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테스트를 만들고요. 만약에 프린트 이렇게 하게 되면요. 보이시나요? 해당 문자열 안에 만약에 프린트를 했을 때 이러한 따옴표를 출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작은 따옴표 안에 큰 따옴표를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보이시나요? 반대로 만약에 작은 따옴표를 출력하고 싶으시다고 하시면 이런 큰 따옴표 안에 작은 따옴표를 넣어주시면 이렇게 작은 따옴표가 출력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직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백슬래시 이용하는 건데요. 백슬래시하고 이러한 따옴표를 써주게 되면 그 따옴표가 바로 문자열 내에서 출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문자열 내에서 큰 따옴표를 출력하고 싶으실 때는 백슬래시 큰 따옴표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바로 출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백슬래시는 어떤 출력할 수 없는 문자열의 형식을 출력해주는 특별한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슬래시 또한 특별한 기능을 하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백슬래시를 출력해주기 위해서는 두 개를 써주어야만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7번 예제에서는 이 두 개의 기호를 사용해서 어떤 폴더 안에 있는 해당 파일의 이름을 넣어줌으로써 전체적인 경로를 완성해 준 겁니다.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당 파일의 이름과 파일인지 폴더인지 여부가 옆에 뜨게 됩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에 있는 카카오톡 아이디 메모미잉으로 친추를 주신 후 질문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